강남의 한 맛집. 한국 여행을 온 일본인 중년 여성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선체로 얼어버리고 맙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도대체 모녀는 무엇을 보고 이토록 당황스러워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인 미즈노 씨가 감사TV에 제보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미즈노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네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딸 아키노가 있습니다. 저는 아키노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키노의 아빠는 어디 있냐고요? 아키노는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미혼모이거든요.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젊은 시절 저는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당시 한국과 일본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8올림픽의 개최지로는 일본의 나고야가 유력했었죠. 급하게 준비에 들어간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2년 전부터 착실하게 유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IOC에게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만 해도 낙후된 한국은 이번에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입후보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일본 승리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8올림픽 개최지를 결정짓는 IOC 총회가 불과 7개월 남은 시점,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때 기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분위기 반전에 당혹감을 느꼈고 저희 잡지사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부랴부랴 한국에 파견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3달간 머무르며 한국을 취재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서울에 변모하는 모습을 열심히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저희 카메라는 잡지사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가장 최고급 중에 하나였죠. 그때 한국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주변에 늘 소매치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경계하면서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제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정말 빠른 속도로 채갔습니다. 저는 순간 얼이 빠져서 주위를 둘러보고 상황 파악을 하려 애써보았지만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너무 빨랐고 저는 탈 수 있는 한국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몸값보다 비싼 카메라였지만 저는 체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사실을 잡지사에 빨리 알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어깨를 턱 붙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와 눈이 마주쳤죠.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면서 제 손에 카메라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저는 놀란 눈을 하고 그를 보고만 있었고 그 남자는 씩 웃고는 급하게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잡지사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 생각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복잡했지만 회의실로 들어가 회의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잡지사 직원들과 함께 강남의 한 수제비 집으로 저녁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일본에도 스이톤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한국 수제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음식입니다. 저희는 고향이 그립고 배가 고플 때면 수제비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수제비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어떤 익숙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소매치기에게서 저희 카메라를 찾아준 남자였죠.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까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저는 그 남자의 앞자리로 옮겨 앉아 간단하게 영어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나의 카메라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일본인이라 한국말을 못해요.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 남자는 저처럼 어설펐지만 영어로 제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어 주었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고요. 제가 카메라를 찾아준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괜찮다고 순박한 미소만 짓더라고요. 그 후 저는 저녁 시간만 되면 수제비 집을 찾았습니다. 그도 마치 약속한 것처럼 수제비 집을 들르곤 했어요. 우리가 수제비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잦아질수록 가슴속에 무언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의 이름은 권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하지 않았지만 저녁이 되면 수제비 집에서 마주쳤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저와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3달 있기로 했던 일정이 길어졌고 저는 결국 한국에서 7개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기라 국제연애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에 감사했죠.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았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로 했죠. 저는 파견이 끝나면 일단은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남자와 다시 함께 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했죠. 일본에 돌아가기로 한 날이 한 달 남짓 남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수제비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려주었던 집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증발해버리고 만 것이죠. 정말 그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 첫사랑이었고 그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제84회 총회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88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 선정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러자 저희 잡지사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가량 남았던 일정이 당겨지며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급히 하기 시작했죠. 결국 일정을 더 당겨 일본 본사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실종 신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일본에서 한 달 정도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걱정과 그리움이 온통 저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토 증상이 심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터라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갔죠. 임신이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대충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그 남자의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낳고 기른 아이가 바로 아키노입니다. 10달 배불러 고생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오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도 함께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 버거웠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씩씩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키노가 함께였으니까요. 아키노는 그 남자를 참 많이 닮았어요. 아키노의 아빠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키노가 저를 닮았다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아키노의 곱슬 머리, 아키노의 갈색 눈동자는 아빠를 떠올리게 했죠. 아키노를 키우면서 사랑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나 씁쓸했지만 저는 아키노를 멋진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다행히 제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키노는 저희 사랑을 듬뿍 받아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공부도 꽤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키노는 대학교에 가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예쁜 연애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엿한 직장에 취직도 했죠. 저는 저 나름대로 직장에서 인정받고 빠른 승진도 했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저 혼자 일구어낸 것들이 뿌듯했죠. 그 남자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 정말 애썼다고요. 아키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 여행 가요 라고요. 아키노의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아키노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K-뷰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화장품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죠. 한국 아이돌의 영향을 받은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미용이나 화장법 등을 따라하기도 하죠. 아키노는 K-뷰티에 흠뻑 빠져 한국으로 놀러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나라이기도 하니 저와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싱숭생숭하여 몇 번 거절하였지만 딸 아이가 조르고 조르니 별 방법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키노와 함께 40년 만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40년 만에 온 한국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아키노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 구경 다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죠. 아키노는 K-뷰티, K-푸드 모든 것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아키노가 나이가 들었어도 저에게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냥 좋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 저희는 배가 고파졌습니다. 저희는 강남에서 화장품을 쇼핑 중이었지요. 간단하게 뭐라도 먹고 쇼핑하자 싶어 근처 수제비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수제비를 맛볼 생각에 조금 설레더군요. 음식을 고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건너편에 익숙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권태혁. 제가 사랑하던 그 남자였죠. 시간이 워낙 오래 흘러 그가 만나 잠시 고민했지만 몇 초 지나자 저는 바로 확신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하고 얼굴이 달아올랐죠. 저는 다리를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처음 저에게 카메라를 찾아주었을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남자도 곧 저를 발견했죠. 그의 눈이 동그래지고 그 또한 경직되었죠. 그가 나를 역시 알아보았음을 확신했죠. 실종신고가 되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인데 어떻게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걸까요? 그와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제 남은 한국 여행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아키노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하고 그와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더군요.
태혁과 저는 덕분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그때 왜 사라졌던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었던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 그는 결혼을 했고 아들도 한 명 낳아 길렀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조건이 맞아 한 결혼이라 큰 사랑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다 키우고 난 뒤 이혼해서 지금은 혼자라네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태혁과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하며 설렘, 감정의 교류를 다시 느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드는 감정입니다. 그가 빠른 시일 내로 일본으로 여행을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기로 했죠. 그와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애절한 사랑과 기약 없던 헤어짐. 그리고 40년 만에 재회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